자, 여러분, 이 법지문이요. 이 한 지문으로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자, 일단은 시험범위 우선순위 시험범위 당연히 이 지문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뭔가 안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이 지문이 독립적인 지문이 아니라 기존에 기출된 연계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럼 기출된 연계 흐름을 통해서 법률 지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거고 출제 예측까지 당연히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학교 내신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는 막 뭐가 나가니 안 나가니 했지만 4월 달 한 달 동안 내신 대비하느라 너무 호흡 가쁘게 따라왔었는데 이제 5월 달, 6월 달이 될수록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느낌을 잡으실 거고 자, 그래서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오시면서 볼게요. 자,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야. 매매계약, 유언 등과 같은. 자, 그러면 앞쪽에 나온 건 뭐냐면 도입 불어서 그냥 예시도. 자, 여기서 같은이라는 건 예시야. 비유법, 직유법이 아니라. 자,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되게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문장의 주어에다가 subject s라고 잡고요. 법률 행위가 주어야. 그러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법률 행위야. 자, 이게 옛날 평가원 지문들에서는, 옛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범 평가원 지문들에서는 1. 의사표시에 따라서. 자, 이 물건 파실래요? 살게요. 라고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2. 그거에 따른 채권 채무라는 의무와 권리라는 법률 효과가 생겨나요. 그 법률 효과는 대부분 권리와 의무의 대응상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C는 cause 원인이고요. 이는 이펙트 결과야. 그래서 이렇게 인과 구조로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게 일방이든 쌍방이든 합치든 일방이든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평가원 지문에서는 정의합니다. 자, 왜 여기까지 설명하는지 이해되셨죠? 왜?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되는 거야. 왜? 고1에다가 풀어본 적도 없는 법률 지문을 낸다. 이제 너희는 알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마도 성립요건인가 효력요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바꿔 얘기하면은 영어로 cause,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1, 성립요건, C2, 효력요건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거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면 뭐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성립요건, C1이라고 써볼게.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래요. 당연한 얘기네. 성립, 동어반복이잖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 그럼 갖추지 못한다. 우리는 논리기호로, not 성립요건 또는 성립요건의 여집합, 여사건으로 컴포먼트리 셋 C라고 써볼게. 되셨죠?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한다고 한다. 오케이. 성립요건을 못 갖췄어. 성립할 수가 없다야.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을 해야 되네. 자, 임이라는 거 세모 치면 뭐가 있어? 순서가 있죠. 그러면 순서대로 1. 성립요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2. 효력요건이 C2가 그 다음이거든요.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자, 그래서 1. 성립요건과 2.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다야. 됐니? 자, 그럼 봐.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 첫 번째, 구조도 그리시라고. 두 번째, 여러분 서술형 내신 보셨죠? 이걸 서술형도 쓰실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에 이렇게 나왔다며. 3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쓰시오. 맞니? 그래서 우리 1단락을 먼저 구조도로 재처리를 하고 그 다음 갈 거야. 자, 검정수 텍스트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 보이셨잖아. 그래서 1차 처리는 뭐냐면 중심 정보. 가치 높은 정보 주황색. 두 번째 파란색으로 논리 전개 방식을 봤어. 그러면 그걸 구조도를 통해서 명료화시키고 그걸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 형태에 따라서 서술형을 쓰든 객관식을 쓰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필기 정리되신 걸 구조도 30자 이내로 한 문장 서술 시작. 자, 여러분 구조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봐. 글의 주제는 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는 어떤 것이다? 1. 성립 요건에 따라서 이 효력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이펙트 결과 원인,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여기에 논리적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셔야 돼. 몇 가지야?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왜? 자, C1에 해당하는 게 성립 요건이잖아. 두 번째 C2에 해당하는 게 효력 요건이잖아. 세 번째 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 이론적으로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성립 요건, 성립, 효력 요건, 성립, 법률 효과, 성립이야. 자,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자, 반대로 성립하지 않았는데 성립하고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았는데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았는데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는 경우, 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됐어? 그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X가 동그라미 X. 수형도 그려보시면 2가 두 가지가 두 묶음이 있으니까 2의 세제곱까지. 됐어? 여러분이 나중에 통통이들이 되시면 2파이 3으로 경우의 수 8가지를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셔야 요즘 수능 국어가 되기 때문이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복잡한 8가지, 복잡하지도 않죠. 뭐 경우의 수 8가지 복잡을 하니. 하지만 지문에서 이렇게 3가지만 다뤘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성립하고 효력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 발생이야.
근데 1차적으로 성립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만. 얘가 됐지만 얘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겠죠. 그럼 봐라. 지금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의 표 처리로 이미 정보 처리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에 대해 이해가 더 깊어지셨잖아.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내신 스타일대로 이게 벌써 세 단어가 들어가 있고 벌써 12자가 들어가 있잖아. 12자가 들어가 있어서 30자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30자에 맞춰서 이걸 한 문장으로 쓰시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의 서술형이잖아. 되셨어? 그래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5초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검정색 글씨를 주황색, 파란색으로 재처리한 걸 저 따라오시면 구조도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시고 이제 해고 서술형 형태로 이거 쓰실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리고 해고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서술형을 내는 학교는 전국에 좀 최상위권 학교들이고 서술형으로 30자 내지 40자 내외로 지금 바로 작성 시작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동어 반복 같은데 30자 이내로 쓰려면 얘를 상술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잡고 계십시오. 얘들아, 어려운 게 없어. 영어랑 똑같아. 영작할 때 주어 앞에다 써주잖아. 국어도 똑같아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잖아. 국어는 어디로 온다고? 서술어가 맨 뒤에 와. 목적어야. 됐어? 자, 미리 얘기할게요. 엄밀하게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쓰면 사실은 얘는 엄밀하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출 기준으로는 얘는 틀린 문장이야.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내신이고 일단 서술형이니까. 그래서 일단 틀린 문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왜 틀린 문장이라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봐. 글의 주제인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법률 행위라고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만 쓰실 게 아니라 저 따라오세요. 여기 나와 있는 주어로 쓰셔야지. 두 번째, 주어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목적어 object 오, 서술어 발생시킨다야. 됐어?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발생시킨다야. 언제? C1, C2를 갖췄을 때야.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주어 S는 목적어, 법률 효과 O를 발생시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발생이 되냐인데 그게 뭐야? C1, C2인데 C1, C2의 관계는 뭐야? 순서, 선후 관계야. 됐어? 그래서 얘가 먼저 얘가 후로 들어오셔야 돼. 성립 요건 먼저 성립시키고 이후에 효력 요건 갖추면 성립이야. 발생이야. 됐니? 자, 그래서 필기하시고 이 틀에 맞춰서 쓰시는 연습을 매 단락마다 하셔야 돼.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법률 패스트트랙 지문들도 가지고 나갈 텐데 걔도 한 단락마다 서술형 대비를 해놓으세요. 그럼 거의 외워진 걸 쓰는 느낌이 들 거라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안 보일 거야. 이렇게 되면. 자, 쭉 필기하시고 글자 선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딱 40자 이내로 딱 정리가 되겠네. 이미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 30자 이내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30자 이내야, 30자 내외야. 이내야, 뭘 만들래? 네 글자 날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골패는 건데. 자, 성립 요건 2를 빼면 되죠. 조사. 성립 후라고 쓰면 되겠지. 두 글자만 더 빼주면 되는 거잖아. 34자니까. 맞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 성립 후, 효력 요건 갖추면 됐네. 됐어? 됐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사 빼주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또는 덜 중요한 정보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법률 효과 발생 시. 자, 문장형이야 아니면 명사형으로 끝나도 돼. 또 중요한데 발생시킨다 또는 발생한다. 근데 발생한다 그러면 주서술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29자 딱 됐잖아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여기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분위기 아시잖아. 많이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 이제 그런 일은 없어. 이미 머리가 한번 깨졌고. 이제 오늘 벌써 여기 오신 거는 저는 여러분의 의지가 보였거든요. 가능성이 보였거든. 화이팅 하시고. 혹시 전날 오셨던 분, 시험 전날 오셨던 분 손. 아니 뭐 그냥 고생하셨다고. 화이팅 하셨다고. 좀 뭐라고?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저쪽으로 옵시다. 자, 힘내시고. 국어만큼은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저랑 국어 만들다 보면 다른 과목도 이렇게 알고 오는 거구나 라는 감각이 보이실 거라고. 왜냐면 공부를 잘 해봤어야지 알지 이게. 자, 2단락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문장의 주어 형광 펜 치시고 S라고 씁시다. 성립하였지만, 그럼 봐 얘들아.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 자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 법률이 무효가 된다. 결국 말이 복잡하지만 C2인 효력 요건이 없게 되면 당연히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자, 봐. 2단락의 첫 줄에 나와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절 따라오시면 세 칸 중에 뭘 얘기하는 거야? 자, 2단락의 첫 줄에 나와 있는 건 세 칸 중에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효력 요건이 없는 경우 얘도 결국 무효가 된다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 지금 벌써 몇 글자냐? 거의 한 40글자가 뭐야? 50글자가 넘죠. 50글자를 몇 개로? 동그라미 XX, 기호 3개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구조도를 강조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도 봐라. 34자를 자유자재로 29자로 만들었잖아.
그게 여러 번 학교의 서술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는 씨발 30점 넘어서 빵점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30자 이내로 쓰다 보면요. 막 쓰고 고치고 시간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미 유형이 딱 정해졌잖아, 우리 유형이. 오케이, 그럼 30자 맞춰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XX랑 저기 나와 있는 50자 글자가 넘는 정보가 똑같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장문도 되시는 거고 서술형 대비도 되시는 거다. 따라오십시오. 계속 봅시다.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세모치시고 앞쪽이 원인. 이유죠.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자, 이거는 배경 지식인데 1. 뭐라고?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없어도 이미 의사표시 상관없이 이미 무효라는 거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야. 기간 경과해도 무효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무효 사유에다가 C1이라고 쓰고요. 의사표시에다 C2라고 쓰고요. 시간 경과에다 C3라고 쓸게. 지금 무슨 얘기야?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가 없이도 시간 경과해도 바뀌는 건 없다야. 자,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얘를 2단락에서 뭐라고 쓰시면 될까, 이제. 자, 필기 다 하셨니? 자,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자, 여기를 끝으로, 여기를 왼쪽 끝으로 잡아 계십시오. 자, 지울 겁니다. 자, 그럼 2단락은 뭐라고 쓰셔야 될까? 2단락의 첫 줄에 나와 있는 건 뭐야? 얘잖아,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 없이 저는 2단락 첫 줄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2단락 첫 줄.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를 정리한 거니? 그렇죠. 자, C1, C2, C3라고 정보의 관계를 처리하고, C1, C2, C3, 결과 2. 자, 뭐라고?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의사표시 있든 없든 의사표시 여집합으로 의사표시랑 상관없다야. 두 번째는 기간에 상관없이 또는 논리기호 낫이야, 부정이야, 의사표시 상관없다. 두 번째, 기간과 상관없다. 또는 OX 둘 다 써놔도 되겠죠. 상관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법률행위는 무효다야. 자,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봐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로 쓴 거야. 됐니? 자, 이거 역시 지금 30자 이내로 써보세요. 그냥 내신 대비로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술형 대비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고, 해고 수업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려운 게 없다니까. 주어를 앞에 쓰면 돼. 그치? 주어는 뭐야? 가장 가치 높은 정보야.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그렇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잖아. 됐어? 자, 그럼 봐봐.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글 전체를 관통한 주제인. 그렇지. 법률행위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법률행위는 주어는 무효가 됐잖아. 자, 그럼 봐봐. 다시 주어를 쓰시고 여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C1, C2, C3가 있었잖아. 자, C1 뭐라고요?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또 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없다. 됐어, 여기까지? 자, 필기 쭉 하시고 글자 수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 수가 32개예요. 오바됐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다 해놔야 된다고. 실전 가가지고 씨발 글자 2개 어떻게 날리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꼼수는 뭐라고? 조사 날리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 저 따라해 볼게요. 저는 재해석을 했잖아요. 여기서 상관없다로. 자, 그럼 상관없다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자, 뭐라고?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됐어? 저 따라오시면 그러면 상관없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될까? 의사표시 없이 라고 써줄 수가 있죠. 다시,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있다면 또는 무효 사유 있을 시라고 글씨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무효 사유 있을 시 가 하나 빼줄 수 있겠고, 의사표시 없이 도 한 글자 더 빼줬네. 그 다음에 기간 상관없이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 기간 경과해도, 기간 지나도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 무효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네. 그럼 글자 다시 한번 세보자. 딱 29글자. 됐어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 영역은, 이 레벨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냥 1등급, 2등급 레벨들의 경쟁인 거야. 최상위권의 경쟁.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1, 2등급 나오면 어딜 가는지. 이해됐어? 여러분 학교에서 1, 2등급 나오면 거의 의대 100%야. 서울대 100%야. 합격률이 거의. 물론 이제 재수 포함이겠지만. 아시겠어? 그래서 이 정도 연습까지 하시라고. 어려울 게 없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다시 여기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몰라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좀 이제 흑역사 꺼내면 제가 2010년에 데뷔했을 때 수학 강사했다 그랬잖아. 그럼 서울대생이 지금 국어 강사라고 있고 수학 강사도 했다는 거 영어 강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영어 강사도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그 부분이지. 자, 무슨 얘기야? 우리가 국어를 가지고 작문하는 건 배운 적이 없어, 잘. 근데 영작은 맨날 하잖아. 서술형 특히. 그럼 봐, 영작이야. 뭐 들어와? 맨 처음에? 주어. 그 다음 뭐 들어와? 서술어. 여기서는 주어를 먼저 쓰고 서술을 맨 뒤에 쓴 거잖아, 지금. 됐니? 그럼 봐라. 주어는 서술어이다. 끝났죠? 자, 그럼 봐봐. 안쪽에 들어가는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흰색 내용이야. 그럼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럼 세 가지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있다면 같은 논리기호. 없이도라는 논리기호죠. 지나도라는 논리기호야. 그럼 저 따라오시면 딱 이거잖아.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의사표시가 없이도, 기간 상관없이 세 가지 논리기호를 그대로 서술형 세모로 쓴 거 보이실 거고. 됐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고, 사실은 그래, 세고 친구들은 제가 방학 때부터 엄청 공들여가지고 수업을 계속 해왔었어요, 사실은. M1반에서. 사실은 여러분, M1반 커리큘럼이 해고 커리큘럼이야. 그러니까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지.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쪽으로 오세요. 5월달, 6월달 당연히 중간고사 만회 및 기말고사에서 더 업사이드로 가셔야 되겠고, 방학도 당연히 크리티컬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 그리고 일반 여러분의 선배들, 해고 선배들처럼 1년 재수가 불가능한 세대잖아.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것도 어떻게 적응할래?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세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학년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씨발,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 학년 지금 미달됐잖아. 씨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달됐잖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교과나 학종 따기가 쉽다는 얘기야. 왜? 아니, 서울대가, 전국에 예를 들어 봐. 내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야. 또 예를 들면, 뭐, 동아대 의대 있냐? 동의대지. 동의대지. 동아대야? 미안해. 모를 수 있잖아. 야, 핵 하나니까, 죄송해요. 무시한 거 아니야. 동아대, 동의대. 아무튼, 의대가, 고신대, 오케이. 고신대 의대 있으니까. 자, 고신대 의대 입학사정관이라고 쳐봐. 알게 뭐야? 전남대 의대 입학사정관이라고 쳐봐. 아니, 해고가. 그래, 해운대 있겠지는 알겠지만, 니네 학년이 얘네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대학을 잘 갔다는 것만 알지. 아, 얘네들은 미달이라 빡대가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득이라니까. 니네가 빡대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득이라고. 어떻게 하시면 돼? 학종 교과 노리시라고 더 빡세게 하셔가지고. 아시겠어? 그리고 예년 대비 등급이 점점 내려와요. 이것도 계산을 잠깐만 해드리면 더 따라오셔봐. 얘들아, 한 12년 전쯤에서 그때부터 이제 수시가 거의 80%를 뽑기 시작했을 때, 요즘은 이제 70% 정도밖에 안 뽑지, 오히려. 옛날에 80% 뽑던 시절에요. 자, 70만 명이었다니까? 그럼 1등급 상위 4%가 몇 명이야? 472, 28,000명이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상위 11%, 2등급이 몇이야, 그러면? 77,000명이에요. 맞니? 근데 여러분, 현행 지금 여러분이 35만 명 정도 예상이 돼. 그러면 상위 11%면 몇 퍼센트야, 지금? 한 이 정도 나오잖아,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최소 0.7등급이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년 기준으로 1.5등급 커트라인이었다면 여러분은 2.2등급 커트라인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해고고 플러스 미달받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훨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3, 4등급만 맞춰도 거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물론 2등급 나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4등급 나오면 가망이 없어, 원래. 3등급도 되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2등급 정도 맞춰낸다? 또는 2, 3이 섞여 있다? 충분히 학종 노려볼만 하다니까. 승부를 보셔야 돼요, 제발. 학종 맞춰놓고 최저 있는데 잘 넣으시면 돼. 또는 뭐 학종 잘 맞추시면 돼. 그 다음에 세특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강조한 이유가 그거야. 자, 여러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자, 모음 충돌 같은 개념도 제가 열심히 설명 다 해드렸다고. 그런 걸 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 뭐 생기부나 이런 거에 올릴 때 그런 걸 소재로 쓰면 되잖아. 대신에 학원에서 배웠다고 하시면 안 되고, 뭐 나름대로 국립국어원에 검색을 해서 뭐 찾아봤다, 뭐 논문을 찾아봤다, 이렇게 약간 포장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것까진 포장은 못하겠어. 근데 그 포장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검색해! 맞잖아. 국립국어원에 모음 충돌 검색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대학생 형루나 있으면은 리스 또는 키스라는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어. 검색해, 거기다가. 검색했네. 5초면 끝날 일이야. 하시라고. 그래서 세특 챙기셔야 돼. 아시겠어? 내가 세특까지는 못 챙겨줘. 나는 일단 국어는 정확하게 해드릴 건데, 방향은 잡아드릴 건데, 나머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그래서 3단락. 세 번째, 의도를 봐야 돼. 기억은 뭡니까?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야. 두 번째는 취소인 경우야. 자, 그럼 봐봐. 한편이라고 앞뒤에 화제 전환인 거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아, 얘는 뭐야?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어떤 사유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다. 1, 2, 3단계네. 그럼 당연히 기업과 니을 비교하는 게 나올 건데, 법률행위 취소가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무효와 같아지긴 하지만 차이가 있겠죠? 취소 주장할 때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아, 다섯 번째 요건이 뭐야? 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네. 또한 취소권은 기간이 경과하면, 여섯 번째, 기간도 차이가 있는 거죠.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유효하다까지 있는 거잖아. 6개의 정보량인데 지금 봐. 지금 우리가 1단락, 2단락에 표 처리 또는 이렇게 논리기호 처리했잖아. 얘도 이어서 처리하시는 거야. 구조도 처리를. 지금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법률행위, 이게 주어잖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비교대조하고 싶겠죠. 비교대조 표 그리시면 돼. 자, 표 그렸는데, 자, 얘는 뭐가 어떤 표를 딱 맞춰서 그리지는 못했고, 왜? 한 단락씩 정리하니까. 마지막에 전체를 정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보세요. 좀 어떤 경우야? 의사표시, 의사표시야. 기간, 기간이야. 됐죠? 그럼 앞쪽에 요건들이 어떤 경우 순서가 들어가 있죠. 1. 일단 효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 특정 사유로 인해 3. 소급화 효력이 없어지면 결국 뭐랑 같다? 무효랑 같다라는 첫 번째 꼭지가 이렇게 4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저 따라오시면 이거 서술형 쓰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주어 써주셔야죠. 법률행위 취소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법률행위에 뭐 효력 없으면, 또는 여긴 법률행위 취소는 주어. 자, 중간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가로 묶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 첫 번째 뭐예요? 효력은 일단 있었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떤 사유도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무효랑 똑같다까지 써주시고. 됐어? 여기 3문장이라고 썼으면은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죠. 무효가 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를 써줄 거야. 그럼 봐. 무효가 되는데 그냥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세요. 언제 무효가 된다? 이쪽으로 오세요. 언제 무효가 된다?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그리고 기관 경과하지 않았을 때야. 됐니? 이게 차이점이잖아.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기간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돼서 유효해진다까지. 됐어? 그래서 문장의 주어 뭐야?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가 돼. 언제? 효력 발생하면 어떤 사유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가 동일한 상태가 되고, 하지만 무효가 되려면 의사표시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간 경과해버리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30자가 죽어도 안 돼. 정보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되셨습니까? 선생님 여기 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필기 정리하고 오시고, 자, 필기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실전에서 외부 지원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해내야 된다니까? 그럼 간단하죠? 언제 하시면 되겠어? 지금 하시면 돼. 그래서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학원 수업할 때 제가 풀어보라고 했으면 풀어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도 그리시고 한 문장씩 저렇게 단락별로 서술형까지 쓰시고 수업 들으면서 교정하시고 복습하시고 자연스레 외워지실 거고 시험장 가서 쫙쫙 써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거의 여러분 조선시대 과거 시험 느낌으로 외운 거 그냥 쓰기 바쁘면 돼.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끔 내가 만들어 드릴 거라고.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좀 느낌이 오셨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이고, 평소 어떻게 하셔야 돼? 풀고, 구조도 그리고, 서술형까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고, 구조도 그리고, 서술형까지. 그리고 내신 전에 또 풀고, 구조도 그리고, 다시 서술형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어.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선택한 학교는 재능과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데고, 재능과 상관없이 재능을 갖추셔야 되니까 일단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형광펜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어지는 거야? 3단락, 4단락 중에. 봐봐,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지금 2단락도 무효죠. 3단락도 취소의 결과 무효랑 같아지니까 결국에는 2, 3단락의 주제 흐름이 이어지는 게 4단락이야. 자, 무효야? 당연히 효력이 없겠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소급하여 유효할 수 없는 대상이 없는 상태. 즉, 소급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됐어? 다른 법률 행위로 왜 무효가 됐으니? 그래서 어떻게 된대?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추인한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만들어진대.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자, 이미 성립이 됐어. 전환이나 추인이 된대. 전환이 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 그대로 뭔가 바뀌는 거고, 또 추인은 인용한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환 또는 추인이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대요.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애당초 불성립했어. 전환 추인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자, 성립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고요. 불성립은 애초에 성립도 안 했던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전환 추인할 필요가 없고,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한다는 거고,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봐. 벌써 꼬이는 이유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야. 왠지 봐라. 자, 무효냐 아니면 불성립이냐 따라서 무효야 전환 추인이 돼. 불성립이야 전환 추인이 안 돼. 벌써 경우의 수가 날렸잖아. 자, 그럼 봐. 무효에서 전환한다는 건 무슨 얘기라는 거야? 효력 인정이 된다는 또 앞쪽에 나온 요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조도를 정확히 안 그리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이때 또 마찬가지다. 전환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자, 다시 무효인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 갖추고 있을 때 효력 인정해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이때 전환을 위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두 번째 요건도 잊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다시 구조도 그리고 쓰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의 예로는 예시가 이제 있을 거고, 징계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서, 즉 징계해고는 안 되지만 징계휴직은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가 무효가 됐으니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야. 그럼 예시를 바탕으로 구조도를 그리시든, 아니 위쪽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도 그리시든, 구조도 그리시는 시간 좀 더 드릴 거고요. 자, 5단락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간중간 구조도 그려버리면 오늘 한 지문도 못 끝낼 것 같아서. 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 자, 그럼 봐. 위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전환하는 경우죠. 이번에는 뭐 하는 경우야? 추인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추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효건을 추후에 보충하겠다. 오케이. 갖추지 못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보충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이어질게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대. 자, 그럼 봐봐. 추인하고 나서 일어난 것, 순서대로인데, 일단은 정보 나열을 했기 때문에 넘버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성립한 때로 소급하겠대.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즉 1번이 아니라 뭐라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추인한다와 동의어는 뭐야? 소급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래. 즉 핵심 어휘는 뭐니? 소급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추인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 민법이죠.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진 않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지. 예외는 뭔데?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 무효 말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기호 써드린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도 나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단락.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요,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지. 그럼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역시 청구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멸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미 이행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겠죠. 단 뭐가 있다? 무효와 다르게 소멸 시효가 있다. 됐습니까?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이거 가지고 구조도 서술형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단락부터 쭉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자, 이쪽에서 봅시다. 자, 지금 1단락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1단락에 나와 있는 요건들하고 비교 대조를 한 거거든. 아까 경우수가 나왔었잖아. 자, 법률행위라는 게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이다. 법률 효과 발생이다. 끝이야. 자, 그런데 성립 요건이 있는데 효력이 없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무효야. 무효일 땐 어떻게 하겠다? 전환하거나 추인하는 건데, 전환하는 게 4단락, 추인하는 게 5단락이에요. 자, 그럼 전환이란 게 뭐냐? 예시로 먼저 볼게요. 징계 해고에 대해서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아예 다른 새로운 법률에 적용. 그래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가서 효력을 징계휴직으로는 성립 효력이 둘 다 발생할 때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징계휴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법률행위를. 자, 그러면 징계해고를 징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당사자가 원래 그게 무효였으면은 징계휴직으로 갔을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무효였는데 같은 선택을 할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전환될 수가 없을 건데, 원래 무효였어? 그럼 다른 거 했을 거야. 오케이. 너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은 뭐냐?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뭔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당사자 스스로 추인하겠다고 하면 추인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보완하게 되면 징계해고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야. 전환은 아예 다른 법률행위로 가는 거고요. 추인은 같은 법률행위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됐으니까 권리 의무인 청구권, 채권 채무도 없어져. 그럼 이미 채무 이행을 한 경우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 라고 원리를 하시고, 이게 한 집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4시부터 공부를 더 하고 갈 학생들은 이제는 이제는 커리큘럼이 분리가 돼요. 커리큘럼이 분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은 고3 학생들 나름대로 유평 대비를 가야 되고 또 이유를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3 과정도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구분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별도 커리로 진행이 될 거고. 자, 선생님 잡아주셨죠? 그래서 한 장면당 5초씩 잡아주시고 끝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5초씩 잡아주시고 여기 끝으로 오시고요. 자, 필기하시면서 그냥 공지 들으시면 되는데 좀 이따가 자습할 강의실 안내 드릴 거고,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법 지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법논리 패스트트랙 꼭 보셔야 되고요. 딱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이거 엮여서 출제되거나 학습하는 게 분명히 필요했구나. 구조도까지 깔끔하게, 서술형까지 깔끔하게 풀어주시는 해고 대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다 오셨으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보자마자 바로 풀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저 따라오세요.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는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처리했던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불성립한 경우가 뭐냐? 이 경우야. 법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으면 뭐 전환이고 추인이고 뭐고 간에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셨어? 그럼 저 따라오시면. 그래, 전환이고 추인
뭐가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락 이후에 주제 세팅을 했으면 바로 보이셨을 거고, 자, 불안하셨으면 돌아오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발췌독도 한번 해봅시다. 발췌독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 뻑하니 있죠? 불성립했다면 전환 주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됐어? 이거를 한 문장 발췌독을 해도 되지만, 야, 실전에서 이 빨간색 점을 어떻게 찾을래? 못 찾는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찾아졌다고? 저렇게 주제 구조도가 잡혔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고, 이걸 내신으로 들어갔다면 이 지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여러분은 1번 선지 아웃시킬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어지는 31번 문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얘기했었죠. 이렇게 기업과 니은이 있으면 꼭 뭐 한다? 비교, 대조 포인트를 잡는다요. 자, 그럼 비교, 대조 포인트로 아까 제가 이 상단락 엮어서 보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자, 잠깐 더 따라오십시오. 자, 봅시다. 자,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두 개를 비교, 대조 해봤을 때 무효라는 게 뭐다?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의사표시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무효라는 거야. 자, 그런데 취소는 뭐니? 자, 일단은 효력도 있어서 발생했으나, 법률 효과 발생했으나 어떤 사유 때문에 소급할 효력이 없어진 경우 무효랑 똑같이 되는데, 단 어떻게 된다?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기간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면서 유효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비교대조 포인트니까 당연히 걔를 물어올 수밖에 없겠다. 자, 이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봐. 31번의 1번 선지. 기업은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자, 그래서 1. 뭐가 있어야 된다? C1. 뭐가 있어야 된다?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된다. C2. 뭐가 있어야 된다? 효력 요건이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 법률 효과가 있다. 이게 뭐다? 법률 행위다. 자, 그럼 1단락 주제인 법률 행위는 이렇게 성립되는데, 기업, 법률 행위가 어떻게 되는 경우? 무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성립 요건은 있으나 뭐다? 효력 요건이 없는 무효 사유의 발생이다. 맞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다. 맞죠? 그래서 뭐다? 무효다. 무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조도 다시 그리고 서술형까지 쓰시는 과정에 내용이 이해가 명확해지니까 선지들이 더 어떤 단어로 바꿔 쓰더라도 명확해진다는 게 경험이 되시면 좋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노란색으로 구분해 볼 건데, 취소 사유 존재. 자, 그러면 이것도 3단락을 써볼게. 니은은 뭐야? 취소의 경우지. 자, 취소는 언제 취소가 된대요? 첫 번째, 효력은 있었어. 하지만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졌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4. 무효가 된 건데, 단 5번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6. 뭐가 있어야 된다? 기간도 경과되면 안 된다. 자, 그럼 봐봐. 의사표시와 기간이라는 예외적인 경우 있으니까 취소 사유였지만 오히려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왜? 의사표시를 안 했거나 기간을 지나버리면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오케이? 자, 3단락. 자, 기억, 니은 모두 그래. 뭘 갖췄어야 돼? 성립 요건은 갖췄어야 됐죠. 공통점. 자, 5번 선지는 기간을 기한이라고 바꿔 쓴 것 같아요. 니은의 특징이죠. 자, 그럼 당연히 5번 물어보지.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자, 니은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정답은 5번 되시겠네.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왜 서술형으로 바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따라오세요. 논리구조를 보이냐면, 논리구조가 보여야 선지가 좀 명확해지는 거야. 서술형 자체도 여러분, 그냥 쓰라면 못 쓴다니까. 저 따라오세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안에 들어가는 요건들, 이런 문장 구조와 논리관계로 틀을 만들어서 흰색을 채워 넣어야 채워져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따라오시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구분 동작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32번. 자, 갑은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한 유언 형태로 남겼고, 하지만 갑의 사망 이후 유언 공일 확정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행이 밝혀졌고.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법률 행위라고 하면 1. 뭘 갖춰야 된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2. 뭐 갖춰야 된다?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자, 여기에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잖아? 성립 요건이, 봐봐. 성립 요건은 뭐야? 성립하는 요건이야. 효력 요건은 뭐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성립하는 요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효력 요건은 성립한 애들이 효력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인데, 아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효력 요건이 성립 요건인지. 그럼 보나마나 선지에서 이 정보를 준 다음에 판단을 시킬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자, 어쨌든 무효가 됐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은 충족하고 있대. 즉 무슨 얘기야? 성립했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리고 봐봐. 모두 충족했다니까 효력도 있다고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 A를 B로 바꿨죠. 바꿨으니까 당연히 뭐 어떻겠어? 전환이겠죠. 얘는. 이해됐어? 그럼 전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 자, 두 번째는 그럼 뭐야?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니? 그래. 당사자가 내가 무효를 알았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라고 알 수 있는, 결과적으로 성립이다. 오케이. 그럼 저 따라오시면 이 내용이잖아. 저 따라오세요.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끝으로. 자, 지금 이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전환하거나 추인할 건데 여기는 전환이죠. 왜?
지금 보니까 성립한 상태에서 어떤 요건을, 효력 요건을 못 가져서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얘는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바꿔서 전환시켜 주겠다는 건데, 뭐 물론 선지에 따라서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따라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안 되더라도 자필 서명으로 전환했을 때는 되고, 이유는 왜 그렇다?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여기 잡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그래, 당사자가 원래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걸 안 했을 거다. 다른 걸 했을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갖췄기 때문에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볼 거거든. 자, A가 무효가 되면서 B의 성립 요건도 불충분하게 된 것이군. 자, 봐봐. 이미 성립을 한 상태에서 효력 요건을 본 거잖아. 즉, 성립 요건이 먼저야. 그 다음에 뭐야? 효력 요건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 따라오세요. 보기에서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인지 알 수 없으나, 이쪽으로 오세요. 최소한 뭐야? 전환했다는 걸 봤을 때는 성립 요건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지문의 원리표 처리에 따라서 봤을 때. 왜? 성립 요건이 있을 때, 무효일 때, 효력 요건이 없을 때, 효력 요건을 성립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법률 행위로 전환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게 전환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성립은 이미 했고 효력 요건을 갖춘 애들로 전환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래, 성립 요건을 갖췄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가 되는 거야지. 이해됐습니까? 2번 선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맞죠? B로 가게 되면 당연히 효력 요건을 갖추면서 법률 효과도 생겨나는 거잖아. 정답 2번 끝이네요. 너무나 깔끔하게. 사단락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되겠네. 자, 마지막 33번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가해 이유를 추론해보래요. 자, 가해 이유 한번 봅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할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게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게 된대. 자, 여기도 왜 그런지 볼게.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를 소급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건데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효를 추인하는 게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에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것 같아. 추인해서 뭔가 바꿔야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 거야. 저한테 올게요. 일로 올게요. 봐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얘든을 볼게. 자, 근데 봐. 일단은 성립했잖아. 그럼 효력 요건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미 그 시절에는 안 된 거야. 그런데 봐. 이 효력 요건을 성립시킴으로써 법률 효과까지 발생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용은 불충분하니까 추론하라고 낸 건데, 자, 왜 소급하지 않는 걸까? 그래, 그 시절에는 얘가 효력 요건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효력 요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시점을 잡겠다라는 의도로 보였고, 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선지가 몇 번 선지냐고요.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어요. 법률 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의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를 소급하여,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된다니까. 2번 선지. 추인으로 인해 무효 행위의 유효 요건이 보충되면서, 오케이. 이게 뭐야? 효력 요건이지. 새로운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 소급해서 할 수가 없겠다. 3번이실 거고, 불안하시면 발췌독해보시면 보이셨을 것 같아.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지금 이 수업은 해고 학생들이 듣는 건데, 저 따라오세요. 전국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도 비슷하게 듣고 있을 거고, 지금 고1 수업인데 아마 고2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도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오는 걸 내가 몇 개 확인을 했거든. 왜 그런 거냐면 엮여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일단 해고 내신 대비이지만 당연히 객관식 문제 풀이와 구조도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후에는 어디까지? 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서술형 대비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어떤 학교든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해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이었지만 이 부분까지 정리하시고, 학교 유형에 따라서 안 들어오는 거는 안 들어온 것대로 잘